추론이라는 뜻이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알아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오한이 휴머노이드에 붙었을 때는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는 못 붙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우리가 휴머노이드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인데 랭귀지들도 쓰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뜻이기 때문에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초인공지능이 되는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빅테크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테이블앱의 강승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AI 관련된 얘기 해주신다고 했죠, 대표님? 일단 이제 어저께 저희가 이제 얘기하다가 좀 맞아요. 이제 끊어져서 말았던 그걸 부분이 연결해서 있어요. 이제 네. 쭉 보고 AI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한 번 CPI가 발표되고 나서 밑으로 내렸다가 네. 여기서 반등을 이렇게 확 올렸다. 근데 이 올리는 부분이 결국 젠스당이 나와서 매직의 언어를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냈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 AI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서도 얘기하신 그런 금리나 이런 거 FOMC 50bp 인하가 여기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 2주간 전체로 보면은 결국은 이때 AI 부분 한 번, 그다음에 FOMC 두 번, 이 두 번이 결국은 전체 그림 2주간을 다 움직인 거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약간 옆으로 간 상태라서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AI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관련돼서 이게 주간으로 봤을 때 네.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딱 그게 이주인 바로 거죠. 네, 이제 AI 관련된 언급이라든지 네. 어떤 대책 이슈가 나왔을 때라는 말씀이신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신흥의 매직 9.11 네, 어떤 9월 날이었죠? 11일이었어요. 네. 9월 11일 아까 앞에서 CPI 발표돼서 이렇게 떨어졌던 걸 그렇죠. 보여드렸잖아요. 그날이 9월 10일이었고 그걸 뒤집어서 반등을 시킨 게 바로 요 9월 11일 날짜였어요. 그리고 9.11은 되게 이제 유명한 날이잖아요. 그랬음에도 마음 불구하고 아픈 날. CPI가 네. 그때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젠스당이 네. 안 나왔다면 아마도 되게 많이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젠스당이 나타나서 이제 매직으로 만들었죠. 거기서 얘기했던 얘기는 모두가 가장 먼저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 단어가 해석하기가 되게 좀 다양하잖아요. 해석하기는.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가 엄청 많다. 그리고 꽂으면 꽂을수록 계속적으로 좋은 성능이 나기 때문에 결국 그거에 대해서 계속 경쟁을 하고 있어서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자기들한테 이걸 칩을 사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구글도 또 동조를 했고 이러면서 거기에 확 뒤집히면서 AI 수요가 끝난 게 아니다. 네. 라는 얘기였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에 바로 또 발표가 된 게 미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면서 AI 인프라 정책을 수립하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어제 요 그림만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고 그리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큰 빅테크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업체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유틸리티라는 게 이제 전력 업체들, 이런 부분의 CEO들 다 소집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에 필요한 이제 각 부서에 있는 모든 장관들이랑까지 다 모아서 실질적으로 AI 센터를 짓는데 정부가 풀리 관여를 하겠다라는 거가 이제 발표문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딱 여기 이제 사진 하나가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젠순왕이 이렇게 양복 입고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에서 볼 때 맨날 가죽 잠바 가죽 입고 자켓. 있었는데 그 트레이드 딱 마크인. 예, 네. 트레이드 마크인데 딱 그래도 백악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인상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옷에 달라 따라. 보이고, 네. 네, 완전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젠수당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샘 얼트먼이 오픈 AI가 AI 투자를 계속을 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고용도 좋아진다. 4만 명. 그래서 무슨 고용까지 또 이렇게 얼트만이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렇게 거액으로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거액의 투자를 한 이라는 코멘트를 달았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 AI 주도권 자체를 미국이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약간은 협박성이죠. 이 정도면 투자를 강력히 강력히 얘기를 해야만 한 거죠. 한다. 예. 네. 그리고 이게 결국 또 중국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AI나 기타 이런 이제 뭐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는 네. 거 이게 다 여기 연동돼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코멘트 달 때 이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리고 네. AI 인프라를 확충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경제, 국가안보, 환경 목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이거 관련 부서를 다 모아놨어요. 이 회의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보면 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대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이제 그 운영하고 이런 기업들한테 대출, 보조금, 세액 공제 이거 지금 IRA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주겠다라는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곰곰이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보조금을 계속 줘서 죽을 만한 기업들을 계속 살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경쟁력을 가져갔고 이미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벽을 쳤고 그 벽을 친 다음에는 미국도 보조금을 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왜 우리만 이렇게 못 사는 거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난달이었을 9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기가 ECB한테 프로젝트를 받아서 실제로 했는데 이유는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줬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회사가 다 미국으로 갔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건 보조금도 경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이제 네네. 자기네도 유럽까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적으로 보조금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안에 나왔던 사이트에 나왔던 백악관 사이트에 나왔던 걸 조금 더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보면은 네. 태스크포스 팀을 했는데 국제경제위원회, 국가안보위원회, 백악관 부비서실장 이렇게 모여서 주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부 다 키 멤버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와 네. 경제와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과 백악관. 백악관과 다 모인 거예요. 행정부 중에 이제 중요한 부서랑.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뭘 할 거야? 그러면 이 태스크포스는 그랬더니 데이터 센터 개발 운용, 정책 조정 다 하고 AI 인프라 리더들이랑 협력하고 그래서 기회를 봐가지고 자원을 확보한다는 게 돈을 확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국가 안보, 경제적 이익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법이 필요하면은 법도 다 바꾸겠다. 네, 이런 얘기가 여기 아예 딱 써 있어요. 제가 네. 이거 거의 번역해 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 허가 관련해서 이제 뭐 기후나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자연 뭐 이런 거 보호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허가를 계속 이제 어렵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 지려고 그러면. 근데 허가를 당국이 아예 기술 지원하고 공청회 만들고 허가 절차 자체도 다 효율화시키겠다. 좀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안 되는 거 있으면 네. 정부가 나서서 해주겠다. 네. 그 다음에 뒤에서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얘기는 근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계속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는 뭘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부는 또 뭘 하겠다는 말을 또 밝혀요. 여기서 에너지부가 리소스 대출, 보조금, 세금 공제, 그 다음에 청정에너지 솔루션 확보, 데이터 센터 개발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석탄 부지를 재활용해서 폐쇄된 이제 석탄 부지를 재활용해서 에너지 인프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환경으로는 솔직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되는 부분도 그걸 그러니까 무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좀 이제 뒤로 네. 미루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그냥 앞추르고 빨리 땡겨서 짓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군대예요. 육군 공병대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직접 인력을 투여하겠다. 예.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허가받는 거나 식별하는 것들 전체를 군대랑도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얘기라서 이 부분이 저는 눈에 되게 띄더라고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네들 기업들은 이걸 해야 돼. 협력을 우리랑 강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해결책을 모색을 우리랑 같이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랑 좀 다른 부분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그래서 탄소 순제 배출 제로, 넷제로 만드는 거죠, 탄소. 그다음에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 그 전기를 조달을 최대한 해라라는 얘기까지 마치면서 끝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AI 인프라 참여한 기업들이에요. 누가 들어갔나? 누가 이 들어갔나. 회의에.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럼요. 보니까 네. 이 종목들이 나라가 찍은 AI 회사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인들 이제 이 AI를 하는데 필요한 체인들이 이런 데가 있겠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체인들이 이런 게 있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온 기업들을 다시 구분을 해보면 빅테크가 있어요. 뭐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트로픽, 아마존, 알파벳까지는 뭐 네, 다 그렇죠? 아는 네, 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나온 네. 표를 보시면은 대기업은 저희가 다 아는 데니까 빼고 네. 그다음에 AI 연구도 엔트로픽이나 오픈 AI도 빼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빼고 여기까지 다 네, 네, 너무 네. 많이 들었던 네. 겁니다. 코어위브라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이 안에 반도체 및 하드웨어 기업으로 2개를 불렀는데 엔비디아 말고 다른 한 군데를 더 불렀어요. 여기는 GPU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래요. 아. 네. 그다음에 에너지 및 전력도 2군데를 불렀는데 EPRI라는 곳이랑 엑셀론이라는 2곳을 불렀는데 하나는 전력 AI를 통한 에너지 관리 분석하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하고 스마트 그리드 하는 2군데를 불렀고 그다음에는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드는 QTS라는 데이터 솔루션 제공업체래요. 네. 이 회사를 불렀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가 AES라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를 관리하는 이제 회사들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잘 몰랐던 회사들까지 불렀고 전체 이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플로우구나. 연구를 하고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반도체 만드는 게 들어가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랑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는 맨 마지막 부분까지가 중요하게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네. 만들 수 있는 데를 다 모은 거죠. 여기 이제 음.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건 테슬라가 안 들어갔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앉는 것 같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뭐 합리적 의심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너무 테슬라는 하나에 딱 포커스가 네. 돼 있지가 않잖아요. 스페셜티가 없잖아요. 지금 네. 여기 보면 다 나름 스페셜티가 다 있는 곳이고 그 부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참여 전력이 확실히 좀 눈에 많이 띄네요. 네. 저희가 이름을 잘 몰랐던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백악관 관련된 이제 참여한 데들도 보시면 네. 앞에서 쭉 봤듯이 뭐 경제 관련 안보 관련된 16명이나 참여를 했고 장관과 부보자가 뭐 이렇게 너무 많아서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점프를 했잖아요. 지금 이게 9월 12일이었잖아요. 그리고 11일 날은 젠수당에 나왔었고 그랬는데 12일 날 이거에 나와서 또 오픈 AI는 똑같은 그 동일한 날짜에 이걸 발표를 해요. 오픈 AI O1. O1. 이게 챗 GPT의 랑 다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다른 아니면 거라- 새로운 뭐? 새로운 네, 스트로베리라고 나왔던 그 이제 네. 추론형 AI라고 얘기한 게 이건데 이건 약간 좀 분분하더라고요. 아. 결국은 추론형이라고 하는데 완전한 건 아닌 것 같다. 결국 GPT 모델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솔직히 테크가이가 아니어서 100% 이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쭉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비싼 것 같아요. 리소스를 엄청 쓰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쓰고 계시다면서요? 썼는데 네.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더 이상 쓰지 말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단위로 막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막는다는 거는 유료로 네.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근데 정도 이제 되면 지금 저희가 네. 쓰고 있는 뭐 한 3만 원, 뭐 이 정도쯤 내고 있는 쓰는 그 오픈 AI의 챗 GPT는 어떻게 보면 적자예요. 그걸로 수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쓰고 있는 전기가 훨씬 더 많대요. 이거는 이제 맛배기로 주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걸 비즈니스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면은 API 서비스를 넘겨서 쓰는 양만큼 돈을 내는 걸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쓰면 한 달에 잘못하면 1,000만 원씩 나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맛보기로 계속 주는 거. 우리 이제 뭐 쓰면은 공짜로 좀 주는 것처럼 주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고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O1 같은 경우는 완전 적자이기 때문에 계속 쓰기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쓰면 좀 못 막는 쓰게 거죠. 맛만 하는 말아 기간이. 이거죠. 그래서 프리뷰인 것 같아요. 네. 이름이 프리뷰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O1이라고 그래서 원래 4O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GPT라는 단어가 없죠. 앞에 O1 프리뷰가 있고 그러네요. O1 미니가 있어요. 네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GPT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구분해 놓은 걸로 보면. 그래서 여기선 추론 능력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코딩 문제, 과학 문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거. 원래 GPT가 수학 못 한다고 숫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올림피아드의 네, 정답률이 확 올라갔다면서 네. 5원이 푸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네. 몇 개, 한두 개 해가지고 넣어 보니까 실제로 줄줄줄 한 줄씩 내려가면 풀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게 눈에 보여요, 풀리는 게.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 시행착오를 통한 학습 개선까지가
이 모델의 핵심이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전기를 진짜 많이 쓰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GPT-4o랑 그냥 5.1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기본 대화는 뭐 비슷한데 이제 우수한 수준인데 5.1은 양호하다, 더 좋다는 거겠죠.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도 양호하지만 얘는 더 매우 우수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제 5원 같은 경우 83% 네. 문제 해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코딩 같은 경우도 완전 탁월이래요. 비교를 해보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그래서 코딩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5원 미니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 조금 더 쓰게 해주거든요. 프리뷰랑 5원이랑 미니랑 그래서 더 이제 코딩 같은 경우 그걸 써라. 50번 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비즈니스 쓰려면 결국 API로 넘어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과학 문제도 탁월하다. 그 다음에 대신에 아직 웹 브라우징이랑 이미지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5원에서는 PDF나 그림 같은 걸 집어넣으면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다시 얘기를 해주거든요. 5원? 5원, 4.0에서는 네. GPT 4.0, 네. 5에서는 네.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5원에서는 안 5원에서는? 해줘요. 아. 예, 글자로만 써서 넣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미지 처리도 안 되고요. 그리고 웹에서 가져와라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코딩 대회 같은 경우는 상위 89%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사용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결과 검증은 꼭 해라. 그다음 편향,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 가능성을 이제 고려하고 써라. 그다음에 윤리적 사용을 네네. 해라 스스로. 너무 불법적인 건 쓰지 말아라. 그다음에 인간의 판단력을 유지해라. 과도한 의존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디스클레이머 같은 느낌? 이제 5원을 쓰는 데에 있어서는 이제 면책 조항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이게 잘 준다고 하지만 네가 그렇게 100% 믿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것도 쓰면서 제공이 된다는 거죠. 네, 네네. 이거를 이런 고려하면서 메시지가. 써라. 예, 쓸 때.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써봤어요. 예시를 한번. 네. 그냥 해봤어요. 그래서 좀 이제 추론이니까 2025년도가 아직 안 됐지만 이제 보통 이제 연말쯤 되면은 트렌드 뭐 많이 내년 나오죠. 트렌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0대 트렌드 뭘까 한국에서 이렇게 딱 찍었더니 대답은 죄송하지만 이제 자기는 데이터베이스에는 2023년도 9월까지밖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25년 키워드를 최신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24년도 말쯤 가서 다시 해라.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도 추론이니까 네. 어떤 키워드 나올지 예상해줘 그래도. 네.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도 돼. 네. 이렇게 했더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현재의 사회적 흐름과 트렌드를 바탕으로 25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10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10개를 준 거예요. 그 중에 뭐 AI의 일상화, 메타버스, 생활권,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들, 그 다음에 원격 근무 일반화, 개인 건강 관리, 디지털 금융 혁신, 고령화 사회 대비, 개인화된 경험.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AI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전화기나 이런 거 쓰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의외였던 게 K컬처의 세계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K 드라마랑 K 팝들 같은 경우 이제 문화 컨텐츠들이 글로벌화되는 것이 이건 거의 이미 다 뭐 됐죠 이미 그죠. 됐는데. 그리고 사이버 네. 보안 강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요거 한번 기억해뒀다가 얼마나 진짜로 나오나 24년 나오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말에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FOMC 네. 50bp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같은 경우 그 당일날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 같은 경우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왜 그랬어? 그리고 장기 금리가 또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오르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인하를 했는데 왜 올라? 이런 부분을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AI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위에 보시면 이제 9초간의 생각, 이제 생각이라고 나와요. 생각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 중인 부분을 클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을 해놓으면은 결과물은 요 다음 장인데 그 안에서 자기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써줘요. 이렇게 따로. 그래서 그 생각한 걸 이제 클릭을 해보니까 거시경제 트렌드 분석하기. 그래서 자기가 먼저 거시경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정책 준수 중입니다라고 써요.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떤 건 하지 말아라. 디스클레이머가 계속 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투자 조언을 피하고 네.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해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승률들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찾아.
이런 식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프롬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우리가 잘 써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프롬프팅을 배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GPT를 잘 쓰려면. 네네. 그랬는데 내가 대충 얘기를 해도 자기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알아서 만들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추정해 볼 수가 네.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는 주식에 긍정적일 때가 많지만 경제 약세 신호를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프로프팅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생각을 자기가 한 다음에 최종 이건 생각의 과정이고 그 다음이 결과. 결과물을 네.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50bp 이내와 단행한 게 경기 부양 조치로 해석되어서 주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하락했다면 투자자들은 이번 금리 인하를 경제 둔화 신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방송에서 얘기했던 용어들과 거의 유사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하는 요인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재정 적자 확대 우려 때문에 장기 채권의 수요가 감소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저희가 방송한 사람이 나와서 한 얘기가 거의 유사한 얘기를 그냥 써줬어요.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경제 지표나 심리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에 대비를 해라. 그리고 AI 분야는 지속 성장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네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고성.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FMC에서 이제 한 명이 소수 의견을 냈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링을 하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소수 의견을 과거에 낸 적이 있었어?라고 물어봤더니 이건 좀 오래 생각을 하더라고요. 17초 동안 생각해서 기존 경제 상황 분석하고 특별한 의견이 있는지 생각하고 의견 조율한 거 생각하고 쭉 하고서 맨 마지막에 던진 거는 딱 2005년에 이게 정확히 그냥 써준 거 그대로 캡처해 온 건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연준 중에 바우먼 연준 이사가 25bp 주장하고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반대표 던진 게 과거에 언제 있었어? 라고 했더니 2005년도 12월에 마크 올슨이라는 분이 금리 인상 결정에 반대했었다라고 하면서 쭉 써주고 그래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소수 이제 지역 연은 총재들에 의해서 제기가 된다. 그러면서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또 이걸 명확히 써줘요. 내 데이터는 2023년도 9월까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과거 걸 물어볼 때는 굉장히 잘 맞히겠구나. 그런데 그 이후의 거는 나도 잘 모를 수 있어라는 걸 그걸 계속 명시해 이걸 해주고 주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썼더니 이게 나왔어요. 예. 5원 프리뷰는 플러스는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군요. 네. 그래서 내일이라는 게 내일 이제 새벽 12시 40분까지 초기화될 때까지는 다른 모델을 사용하세요. 네, 그러면서 막혀요. 근데 제가 많이 안 물어봤잖아요. 지금 앞에 있는 거 그 몇 가지 네. 정도랑 이제 수학 문제 푸는 거랑까지 한 거였는데 보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오픈AI 5원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 이 유저들은 GPT 플러스 유저들은 30메시지를 쓸 수 있고요. 프리뷰에서는 그리고 미니에서는 50메시지까지 쓸 수 있대요. 근데 이게 1단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앞에 가서 보시면 위클리예요. 이제 주간 단위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물어보고 끊어버리면 아예 이게 답을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써라. 그래서 이걸 그래서 참 이게 비싸다는 뜻이다 이거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라고 이 지금 유료로 사용하신 거예요? 네, 저도 유료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 쓰고 일주일 쉬고 네, 이런 지금 시스템이네요. 5는 계속 쓸 수 있는데 이제 5원 프리뷰는 이제 맛만 봐라. 그래서 프리뷰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강승희 대표님께서 진짜 그 챗 GPT 나오는 초창기에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도 챗 GPT라는 게 있어요라고 소개를 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했는데 정말 진짜 짧은 사이에 이 AI가 뭐 세상을 정말 바꿔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새로운 걸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5원이라는 건 사실 그때만큼의 막 새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챗 GPT를 우리가 봤으니까. 네.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뭐 시사점? 이건 뭐가 있을까요? 추론이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추론이라는 뜻이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알아서 좀 해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4 같은 경우는 저 끊으려고 그랬었어요. 예. 이거 자꾸 틀린 거 너무 많고 할루시네이션 너무 많아서 그냥 구글링 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내가 다시 봐야 된다.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카피 떠서 쓸 정도의 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도 틀리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할루시네이션은 없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끝까지 25bp 했다고 우겨요. 그래가지고 아니라니까 50bp 했다니까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는 23년도까지 이렇게 돼서
자기가 업데이트 안 됐을 수 있으니까 네가 찾아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유사하지만 그래서 이 오원이 휴머노이드에 붙었을 때는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는 못 붙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니까 4, 5는 근데 이거는 붙으면 우리가 휴머노이드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인데 그게 굉장히 똑똑한 올림피아드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말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면 한글을 막 틀리게 써도 틀린 거 다 알아서 인지를 해요. 5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랭귀지들도 쓰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휴머노이드에 붙었을 때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AGI로 가는 이제 중간 길점. 범용으로. 네. 네. 그러니까 초인공지능이 되는 네.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빅테크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진짜 이렇게 딱 붙어서 쓸 수 있는 걸로 어떻게 바뀌어야죠.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은 휴머노이드겠죠. 달라질 것 같은데. 자율주행과 네. 휴머노이드 두 개로 이제 완료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투자만 계속 해야 너무 되는 되는 거죠. 거 아니냐가 지금의 이제는 코스트였죠. 어떤 네. 그랬는데 아까 앞에 제일 앞에서 보여드렸던 매직이라고 한 게 그 빅테크들은 계속 쓰고 있다라는 거. 무센스왕 예, 예, 발언에서도 코멘트에서 한 그렇고요. 것처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LLM이 이제 그 라마, 페이스북, 메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오픈 소스를 해준 바람에 각자 다른 회사들에서 만들고 있어요. GPT를.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는 계속 쓰겠다. 청바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그렇게 급등을 시켰던 게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가 이 정도면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라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5원을 딱 내면서 다시 또 밑밥을 또 뿌리는 그러면서 다시 주가도 올리는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마지막 버블일 수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 AI에 다시 엔비디아가 불을 지핀 걸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좀 거시적인 뭐 금리 얘기를 비롯해서 정책적인 측면들 많이 좀 살펴보는 최근의 환경인데 그러면 AI 이 세부적인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테이블 앱의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